여러분, 사막처럼 마른 한 우물이 한 소녀의 외침으로 기적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물 한 방울 구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야 했던 길레의 마을, 사람들의 절망과 1951년 전쟁터에서 희생된 한 에티오피아 병사의 은밀한 기록이 맞닿으며 역사가 뒤바뀌었습니다. 잊히고 묻힌 채 70년을 흘러온 그 헌신이 한 통의 영상과 한 줄의 기록으로 되살아나 마침내 마을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은 그 놀랍고도 감동적인 순간, 그리고 물과 우정이 빚어낸 기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 남부 길렐레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하나 키다네입니다. 저는 차가운 나무로 된 교실 문을 손바닥으로 꾹 누르고 건조하고 먼지 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바깥의 바람이 현관의 사슬로 메어놓은 물통들을 덜컹거리게 했고 벽 틈새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결이 제 등을 스쳤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칠판 앞에 놓인 책상들은 완벽한 줄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제는 배움에 대한 기운이나 희망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한 손에 분필을 꼭 쥔 채 교실 앞쪽으로 걸어가더니 떨리는 손으로 칠판 위에 삐뚤삐뚤한 선을 그었습니다. 작은 분필가루가 공기 중에서 반짝이며 별처럼 흩어지는 상상을 해보았지만 주위의 정적이 그 반짝임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곳에서 가르친 지 벌써 12해가 지났지만 이렇게 허전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예전처럼 까르르 웃으며 뛰어들어오곤 했지만 이제는 문 앞에 멈춰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분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한국이라는 곳에서 싸우다 돌아오지 못한 할아버지 메시핀 케베데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정말 용감했단다. 할머니 목소리에 반짝임이 서렸습니다. 평화를 위해 싸우러 갔는데 그곳에서 목숨을 바치고 오셨지. 할머니는 자랑스러워하셨지만 저에게 그 이야기는 손때 묻은 사진 속 낯선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발음조차 어렵고 닿을 수 없는 꿈같이 먼 나라였습니다. 눈을 뜨니 제 작은 나무 책상 위에 놓인 할아버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깔끔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으나 사진 구석은 발에 있고 빛바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 훈장을 손끝으로 만져보던 기억이 났지만 굶주린 배나 바싹 말라버린 목을 달랠 수 없다면 훈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문틈 사이로 교실 안을 살짝 엿보며 금이간 벽과 먼지 쌓인 바닥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용기 있는 아이 몇몇이 발을 들여놓았지만 대부분은 머뭇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했지만 그 말은 텅 빈 교실을 채우기엔 너무 얇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희망적인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돌이 걸린 듯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이 금이 간 칠판으로 옮겨졌습니다. 글자나 숫자를 가르친다고 해서 이곳 사람들의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사라질 리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곧 도착할 KOICA 기술진이 우물을 팔 거라는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피식 웃음을 삼켰습니다. 번듯한 옷차림, 거창한 말투, 그리고 물을 기다리는 빈 병들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분필을 집어들어 구불구불한 선을 그린 뒤 소매로 문질러 지웠습니다. 회색빛 자국이 남아 마치 부주의한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분필을 놓고 머리를 쓰다듬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약속만 남기고 우리를 목마르게 할 거야. 그러나 그 생각은 가슴 한쪽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더욱 사납게 울부짖었고 사슬에 메인 물통 하나가 덜컹거리며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져 빈 책상들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우물이 무너지기 전까지 아니면 희망이 저를 무너지게 하기 전까지 얼마나 더 가르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바로 펴고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일이면 그 기술진을 맞이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팀에게는 담담한 고개 끄덕임으로 인사를 건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할아버지 사진을 꼭 안고 이제껏 수없이 되풀이된 허무한 약속들의 무게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번엔 진짜 다를 수 있을까? 저는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평소 바람 소리와는 전혀 다른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천둥이 올 줄 알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대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치 마른 흙 위를 기어다니는 거대한 벌레들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금이 간 창문 밖을 힐끗 바라보았고 먼지 자욱한 길 위로 매끄러운 차량들이 줄지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교실 밖으로 걸어 나와 목 뒤로
내리쬐는 햇볕의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흠뻑 빛나는 흰색 트럭 5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각 차량 옆면에는 선명한 파란색 글씨로 KYCA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한낮 햇빛을 받아 페인트가 반짝였고 바퀴는 붉은 땅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이 제 뒤에 모여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아이들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를 가져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트럭들은 오래된 우물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추팀이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도와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첫 번째 트럭의 옆문이 열리더니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박유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클립보드를 들고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따뜻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유림입니다. 물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말을 천천히 골라하듯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려 애썼습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교실 건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교실 안에서 저는 작은 사무실을 보여드렸습니다. 교과서, 더미, 할머니의 바랜 사진, 그리고 구석에 고장난 선풍기까지. 유림 씨는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조심스레 손가락을 유리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분이 할아버지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네. 제가 속삭였어요. 메스핀 케베데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살짝 돌려 단정한 군복의 단추와 가슴에 달인 훈장을 살펴보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복무하셨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살짝 숙이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야긴 들었어도 그 무게를 실감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림 씨는 자세를 바로 세우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서울에 있는 아카이브로 보내면 할아버지 복무 기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심장은 또다시 뛰었습니다. 기록이라니요? 그녀의 말이 외국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우물을 시추해서 맑은 물을 드릴 겁니다. 그 말에는 일회성 약속이 아닌 진심이 담긴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약속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유림 씨와 팀을 이끌고 다시 오래된 우물의 녹슨 파이프를 살펴보러 나갔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들 3명이 남성과 1명이 젊은 여성은 굴착, 장비 위로 올라가 부품을 재고 메모를 하며 자신들끼리 속삭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켜보았습니다. 한 소년이 제 소매를 당기며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물을 주실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길 바란다라고 했지만 저 역시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일어섰습니다. 강한 척 보이고 싶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습니다. 저는 시간 하나하나가 무거운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질 무렵 유림 씨가 다시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생수 한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저는 뚜껑을 열고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을 감으며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맛보았습니다. 간단한 선물이었지만 제겐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림 씨는 제 반응을 살피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손에 병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KYC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믿음의 불씨가 제 안에서 살랑였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자 저는 이 한국팀이 정말 다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더 묻고 싶었지만 말이 막혀 서로 말없이 저녁의 고요함을 함께 들으며 물이 마을로 쏟아지는 소리를 상상했습니다. 저는 이튿날 아침 해가 뜨겁고 밝게 떠올랐지만 공기는 폭풍 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시추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굴착기가 말없이 서 있었고 높다란 금속 팔은 움직임 없이 멈춰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기름과 흙먼지가 고여 작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굴착기 받침대를 빙글빙글 돌며 고장난 부품을 가리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유림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호스 옆에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톱니처럼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살폈습니다. 여기 부품이 없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호스가 연결되어야 할 빈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벌어진 상처 같았어요. 저는 침을 삼키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수리할 수 있을까요?
유림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 부품이 필요합니다. 도시에서 가져와야 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팔짱 끼고 중얼거리는 이들도 있었고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제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물을 주실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소년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력할 거예요. 저는 목에 뭉친 답답함을 억누르며 약속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엔지니어들은 다시 트럭에 올라타 붉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위로의 말을 찾으려 했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머지는 등을 돌렸습니다. 오후에 강한 햇볕이 목덜미를 태우듯 내리쬐는 가운데 저는 유림 씨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 뒤에 앉아 할머니의 낡은 노트가 들어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유림 씨는 작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특송으로 왔습니다. 손이 떨리며 저는 봉인을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색된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펼쳐 읽었습니다. 메스핀 케베데님은 1951년 5월 7일 부산에 도착하셨습니다. 전투 의료병으로 복무하시며 1951년 9월 14일 양구 인근에서 부상자를 구하다 전사하셨습니다. 숨이 멎는 듯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바뀌길 바라며 다시 읽었지만 글은 그대로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삶을 구했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지만 바깥에서 천둥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도 천둥처럼 요동쳤습니다. 저는 유림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찾아냈어요. 유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용감하셨습니다. 그녀가 다정히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히고 창문가로 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을 사람들은 빈 우물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희망의 눈빛이 보이기도 했지만 분노에 찬 얼굴도 많았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초에 우리 할아버지 기록을 알고도 우리를 외면했어. 그 말은 돌멩이처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창틀을 꽉 움켜쥐고 떨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눈을 감고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단다. 그 말과 빈 물통 사이에서 자부심과 깊은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기록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물 한 방울 구하지 못하는데. 저는 창문을 열고 아래를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귀 기울여 주세요. 제 목소리는 넓은 마당에 작게 울렸지만 사람들은 멈춰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KYCA에서 할아버지 기록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복무하시다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알고 있습니다. 꼭 부품을 가져와서 우물을 완성하겠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어르신은 땅바닥에 침을 뱉으며 외쳤습니다. 말만으로는 우리 양동이를 채울 수 없다. 이어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만 집에 가라 라며 소리쳤습니다. 우물가에는 분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가슴이 조여왔고 눈물 한 방울이 목에 맺혔습니다. 할머니의 믿음을 기억하는 순간 빈 물통이 현실을 깨우쳤습니다. 희망은 약속이 깨질 때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유림 씨가 다가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제 자신을 강하게 다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턱을 들어 높이 외쳤습니다. 오늘 밤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은 찡그렸지만 호기심 어린 몇몇 눈빛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는 등을 돌렸습니다. 창문을 닫자 빗방울이 양철 지붕을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곧 굵은 소리로 변했습니다. 그 리듬이 제 고동치는 심장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젖은 유리창에 대고 한 방울 한 방울을 약속처럼, 경고처럼 느꼈습니다. 제 계획이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위해 그리고 길레레 마을의 모든 목마른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노을이 길레레 마을을 부드러운 이불처럼 감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비 내린 뒤에 흙내음이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마을 촌장님의 아드님에게 빌린 작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고 한 손에는 할아버지 메시핀 케베데님의 흑백 사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달아 해진 담요를 꼭 끌어하는 아이들.
지팡이에 기대 서 있는 어르신들, 등에 아기를 업은 어머니들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침을 가다듬고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니 빨간불이 깜빡이며 렌즈 모터가 조용히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운 공기가 허파를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바닷길을 건너 말을 건네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도심의 코넨입니다. 길레레 마을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 할아버지, 메시핀 케베데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여주니 군복과 훈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가다듬었습니다. 1951년 할아버지께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오셨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셨고 희망과 친절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을 구하다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흘끗 보니 눈에 눈물이 맺힌 분도 있었고 얼굴을 찌푸린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물을 찾아 몇 시간을 걸어야 합니다. 목이 터지게 말라서 입술이 갈라집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턱을 들어 올리고 사진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희생을 기억해 주세요. 길레레 마을에 물을 주세요. 그분의 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바람이 키 큰 풀잎들을 흔들었고 몇 방울의 빗물이 다시 카메라 후드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을 뜨니 앞에 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소리를 높이던 어르신조차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할아버지의 기록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분을 기리기 위해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부품과 태양광 펌프, 깨끗한 물이 영원히 흐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정이 북받쳐 말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밭이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을에 희망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작은 숨죽임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유림 씨가 눈가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그 모습에 저는 용기를 얻어 마무리했습니다. 이 우물은 그 이상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양국,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물과 신뢰로 이 연결고리를 함께 만들어가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빗방울과 렌즈의 조용한 윙윙거림만이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화를 멈췄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 얼굴에 새로운 빛을 띄었습니다. 어르신은 기침을 한 번 하고 다가와 삐뚤어진 손을 제 어깨에 얹으셨습니다. 눈가가 반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용기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원히 이 우물을 지켜주실 거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희망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카메라 옆으로 모여 깜빡이는 녹화등을 바라보았고 다른 이들은 양동이를 들어 빗물을 받아 입술에 대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셔츠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 빗방울이 얼굴을 적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지고 그들의 눈빛에서 다가올 약속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유림 씨를 돌아보았고 그녀가 손을 내밀어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굴착기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세상에 전하러. 저는 해 뜨기 전 심장이 두근거리며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잠에서 깼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가볍고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달아해진 샌들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윙윙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메인 도로로 나가보니 은빛 거미처럼 늘어선 뉴스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자와 촬영팀이 진을벽 돌집을 향해 마이크를 들이대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인 사람들 가장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어깨 너머로 보려고 발끝에 힘을 주고 서 있었고 제가 다가서자 한 카메라맨이 제게 렌즈를 겨눴습니다. 기자가 외쳤습니다. 세레 미크는 교사님,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카메라의 시선을 느끼며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어젯밤 저는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과 우리 물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함께 들어주신 덕분에 도움의 손길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도로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먼 발치에 하얀색과 파란색 트럭들이 이른 아침 안개를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했고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트럭들이 마을로 들어오자 엔진 소리가 천둥 같았지만 이번에는 제 가슴에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KYCA 팀원들이 상자와 장비를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빠른 발걸음으로 달려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선생님, 유림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다가오라 했고 저는 그녀 옆에 섰습니다. 새로운 시추 장비, 태양광 펌프, 교체용 부품, 그리고 파이프까지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입가에 미소를 가득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둘러앉아 호기심과 희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파이프를 가지런히 늘어놓고 각 구간을 확인하며 결함이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새로운 마법을 배우듯 한치의 흐트러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붉은 흙 위에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흙을 휘저으며 곧 흐를 맑은 물을 상상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시추기가 기계를 울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솟은 팔이 회전하며 어느 때보다 깊숙이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고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긴장이 배꼽 아래로 뭉치듯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우르릉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 밑땅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파이프에서 물이 분수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맑고 시원한 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첫 방울이 제 손 위로 떨어지자 저는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물을 느꼈습니다. 실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춤추었고 어머니들은 기쁨에 환성을 질렀으며 어르신들조차 손뼉을 쳤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물줄기는 잔잔하고 꾸준히 올라와 양동이와 대야를 채웠습니다. 저는 한 소녀가 손을 모아 물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눈을 감고 안도의 숨을 내뱉었습니다. 유림 씨가 제 옆에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보세요. 선생님이 해내셨어요. 저는 그녀를 돌아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물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약속이 지켜진 우정의 선물입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르자 우물의 물줄기는 부드러운 흐름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다시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양동이를 가득 채워 교실로 가져갔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제가 칠판에 그렸던 분필별보다 더 밝게 교실을 비추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우물가에 앉아 무릎 위에 할아버지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발치에 맴도는 물결 소리와 반짝이는 반딧불이 사이에서 저는 사진 속 훈장 위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은 우리에게 평화 이상을 주었습니다. 생명을 주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물의 시원한 약속이 제 몸을 감싸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마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우물은 밤낮으로 물이 넘쳐났고 밭의 작물들은 키가 크고 푸르게 자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이 양동이를 들고 와 웃으며 물장난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르신들조차 등을 곧게 펴고 옛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평선 너머로 흰색과 파란색 차량 행렬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리며 트럭들이 길레레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내렸는데 군복 차림도 있고 정장 차림도 있었으며 카메라를 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한국 참전 용사들과 UN 대표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치맛자락을 단정히 펴고 할아버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먼저 깔끔한 제복을 입은 키 큰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어깨는 세월과 기억의 무게로 굽어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살짝 허리를 숙였습니다. 메코넨 선생님. 그가 조심스레 아마라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준호 대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양구에서 저를 구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제 목도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분이세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김 대위는 사진을 부드럽게 받아들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전투 장면, 부상당한 군인들,
용감히 돌진하던 모습이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주머니에서 낡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청동빛을 띤 달아빠진 메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희미한 한국어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조심스럽게 메달을 들어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가족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메달을 가슴에 품으며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했습니다.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부심에 빛나는 얼굴도 있었고 경이롭게 바라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법 같은 부적이라도 된 듯 메달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온기를 담요처럼 느꼈습니다. 제 손바닥에 느껴지는 메달의 무게는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때 유엔 복장을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와 배너를 펼쳤습니다. 한국어, 아마라어,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정의 우물 메시핀 케베데 추모 1950만 2025 옆에 선 촌장님이 당당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우물이 우리 두 나라 간의 희망과 협력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대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우물을 봉헌하며 친절히 바다와 시간을 넘어 우리를 이어준다는 것을 기념합시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영혼은 이곳 물방울마다 살아있습니다. 저는 제 제자들, 이웃들, 어르신들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창문마다 등이 걸렸습니다. 가족들은 나무 가지마다 등을 들이워 야자수 사이에 부드러운 빛의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물가에 앉아 학생들과 함께 등을 돌며 하나씩 건네주었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등을 들고 함께 불을 붙였습니다. 빛이 그들의 밝은 눈동자에 춤추듯 비쳤고 희망과 순수가 반짝였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에티오피아 북의 단단한 리듬에 한국 피리가 부드러운 선율을 얹었습니다. 두 전통이 삼각주에서 만나는 강물처럼 조화를 이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방문객들이 손을 흔들며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저는 원을 그리며 서서 한 손에는 할아버지 사진을, 다른 손에는 메달을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 땅을 지켜온 모든 선조들께. 그들의 영혼이 우리와 함께 춤추는 듯 따뜻한 기운이 제 안에 퍼졌습니다. 눈을 뜨니 김대위가 옆에서 발을 구르며 박자에 맞춰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고개 숙여 답례했습니다. 밤은 웃음과 노래 소리로 가득 찼고 그 소리들은 별이 가득한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물과 우정으로 변모한 우리 마을을 바라보며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침, 엔진 소리와 시추가 시작되기 전 제 머릿속에 맴돌던 의심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용기와 진실이 의심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데스크 서랍에 메달과 사진을 할머니의 노트와 함께 넣었습니다. 등을 끄자 조용히 달빛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할아버지. 그 부드러운 빛이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는 물과 희망이 쌓아 올린 연결고리를 언제까지나 기억하겠다는 약속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길레레 마을의 여정을 함께 따라와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과 한국의 도움으로 이렇게 풍성한 물과 희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메시핀 케베데님의 희생과 저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이 기적 같은 순간, 여러분도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마을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